동물을 작전이나 전쟁에 쓰려던 역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죠. 대대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로 말이 있습니다. 또 폴란드에서는 보이텍이란 이름의 곰이 포탄을 나르고, 소련에선 몸에 폭탄을 맨 개가 적군 전차 또는 아군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기도 했죠. 물론 고양이를 무기로 이용한 역사도 있습니다. 페르시아, 이집트 전쟁 당시 페르시아군은 고양이를 매달고 싸웠습니다. 이집트인은 고양이를 신성시했기에 고양이를 매달고 싸우던 페르시아군을 차마 공격할 순 없었고 결국 참패를 당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의 마법사 사루만이 까마귀를 첩자로 썼듯이 60여 년 전 미국의 CIA도 고양이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살아남는 뛰어난 균형 감각과 좁은 틈새도 빠져나갈 수 있는 높은 유연성, 소리를 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은신 기능 등에 주목하여 고양이를 스파이로 활용하려는 현재 우리나라 돈 약 5천억 원 상당의 어쿠스틱 키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양이를 훈련시키는 데에는 미국 심리학자인 버러스 프레데릭 스키너의 도구적 조건 형성 이론이 사용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스키너는 쥐, 비둘기 등을 스키너의 상자라 불리는 실험 공간에 넣어 이 이론을 실험했는데, 쥐가 레버를 당기게 하고 싶다면 레버를 당겼을 때 먹이를 주거나 반대로 레버를 당겼을 때 전기 충격을 멈추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행동에 대해 당근을 주거나 채찍을 제거하면 그 행동을 유도할 수 있었고, 당근을 뺏거나 채찍을 준다면 그 행동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스키너는 비둘기들이 서로 탁구를 치도록 할 수도 있었죠. CIA는 고양이를 훈련시킬 때 청각 신호를 이용했습니다. 어떤 신호는 좌회전 또는 표적이 왼쪽에 있음을 나타냈고, 또 다른 신호는 우회전 또는 표적이 오른쪽에 있음을 나타냈죠. CIA는 표적에 따라 다른 신호를 보내거나 오도발 왜 하냐고. 청각 신호를 보내는 빈도에 변화를 주면서 이에 반응하도록 훈련했습니다. 훈련의 시작은 스키너의 상자와 같은 작은 울타리 안에서 시작되어 점점 큰 울타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소리와 같은 소음을 점차 추가해 고양이가 바깥 세상의 자극에도 둔감해지도록 했습니다. 자, 훈련시켰던 고양이가 CIA가 원하는 대로 표적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듣고 왔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아무리 첩보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고양이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결과를 보고할 순 없겠죠. 그래서 CIA는 고양이를 수술하여 사이보그 고양이로 재탄생시킵니다. 배에는 신호 송신기와 배터리를 장착하고 가느다란 철사 안테나를 척추를 따라 꼬리로 이어지도록 연결했고, 귀에는 첩보 활동을 위한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지 꼴리는 대로 행동하기로 유명한데, 특히 배고플 때에는 그 경향이 심해졌고 훈련이 무색해졌기에 잔인한 닌겐은 고양이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수술해버렸죠. 자, 이제 스파이 고양이의 첫 실전 임무 시간입니다. 5년 동안의 훈련 기간을 거친 2천만 달러의 몸값을 가진 시크릿 에이전트 고양이 선생님께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워싱턴 DC 소재 소련 대사관 근처 공원의 벤치에서 대화를 하는 두 남성의 대화를 엿듣는 것이었습니다. 시크릿 에이전트는 신호를 따라 천천히 목표물로 향한 택시에 치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한 마리의 에이전트가 더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원이 프로젝트는 폐기되었고, 이후 프로젝트 관계자는 동물학대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양치기 개나 소처럼 도움도 안 되면서 오직 귀여움 원툴로 닌겐을 가축화한 이 흉폭한 생명체를 어떤 닌겐도 통제할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고, 양이는 닌겐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로 오늘날까지도 닌겐을 켄따개로 부리고 있죠.